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벌써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3번밖에 안 남았네요. 8월달이, 그쵸? 시험까지는 왜 저걸 안 써놓으시는 거예요? 좀 가슴이 떨려야 되는데. 70일 정도 남았죠. 이제 70일. 71일인가 뭐 그럴 거예요. 네. 자, 마지막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시험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잘 하시다가도 마지막에 이렇게 숨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서 하겠다고. 네. 좋은 방법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독서실 이런 데서 공부해야 되고, 혼자 집에서 공부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아, 제가 얼마나 그런 걸 많이 해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해봤겠어요, 그런 거. 네. 그래서 그거 자기 통제가 안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알게 돼요.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여간 여러분 학원 나오시던 거 그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그 시간 나는 거 그거 막 쪼개서 막 공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힘을 좀 덜 들이고 더 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열심히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막판에 이제 진짜 합격하게 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잖아요. 바람이. 네, 더위가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이제 막판 레이스를 해야죠. 자, 그러면 이번 주에 해야 될 게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2편이고, 2편에서는 시험 문제가요 3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거래 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외국인 특례. 자, 세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렇게. 시험 문제가 거래 신고 제도가 여기 2문제. 외국인 특례가 1문제. 또 2문제에 가까운 비중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3가지. 그러면 요 2편이 뭐냐면 법 제목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요게 이제 제2편. 요 신고라고 돼 있고 이 등자가 붙어 있죠? 요게 거래 신고 제도죠? 요게 등이에요, 요게. 법조문에서는 요 등자란 말 엄청 많이 씁니다. 이렇게 줄일 때 그런 표현이 있어요.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의 제정 목적은 4가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렇게. 그 다음에 건전하고, 그 다음에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거래 질서입니다. 확립. 마지막은 어떤 거냐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 요 4가지가 목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건 신고제도입니다. 외국인 특례는 신고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허가를 받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허가받는 제도겠죠. 이렇게. 그래서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요 2편입니다. 2편. 공부하실 때는 아예 2편부터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에 비해서 우리 중개사 법령은 한참 쉽습니다. 요게 양도 좀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까다롭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중에 이제 첫 시간에 보면 요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요걸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요것은요, 부동산 등에 대해서, 등자 떠나봤죠? 거래했을 때 실거래가 이런 것들을 관청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신고 들어가면 그 신고에 따라서 신고 필증을 내줘요. 발급이죠. 그리고 나서 이 필증 갖고 그 다음에 등기를 내죠. 이전 등기 이렇게. 그래서 요새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에 어떻게 나오냐면
거래 가액 해가지고 7억이다 그러면 7000000 요렇게 등기부에 떠요. 요새 등기부에 보면 이렇게 이게 실거래가죠. 신고 들어온 거. 그 다음에 필증 주고서 등기 내는 것과는 별도로 실거래가가 맞는지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갖다가 세무서로 보내요. 이렇게 세무서로 통지를 하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과세 자료로 활용한다는 거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세금을 제대로 물리고자 하는 제도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자, 이런 틀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한 부동산 등 요게 뭐냐 그러면 요게 크게 봤을 때는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요 등자를 요 권리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얘기한 부동산은 진짜 부동산인데 토지하고 건물 얘기고요. 요 권리다 이렇게 되면 요것은 이제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분양권하고요. 그 다음에 입주권 얘기합니다. 이게 권리가. 요 입주권은 딱지 아닙니다.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측면보다는 우리 법조문에서는 첫 번째 하는 계약을 공급계약. 그 이후에 하는 거래를 이제 지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라보는 측면이 다른 겁니다. 첫 번째 하는 계약이 공급계약. 이 공급계약이 분양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이런 지위를 얻게 되는데 이 지위를 갖다가 팔아먹는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분양받고 그 다음에 분양권 팔아먹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걸 지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조문에서는 100% 매매계약만 얘기합니다. 저 네 개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해라 이런 얘기죠. 이 네 개에 대해서 네 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공급계약을 매매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계약 요 말 안에는 매매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요 공급계약이라는 표현 안에는. 자, 그러니까 중개대상 물건 중에 지금 보면 임목이나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은 중개대상물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 중개대상물에 들어간 이런 것들은 거래신고 대상 물건은 아니다. 이게 두 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매매계약만 신고무가 있으니까 교환계약을 체결했거나 증여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신고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증여계약이 기출문제야. 아직 기출문제에 나오지 않았지만 경매나 상속받았을 때도 실거래가 신고무가 없어요. 경매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경매 낙찰을 받았을 때 등기부에 요 금액이 뜨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신고는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고 요거요. 근데 언제부터 60일이냐 그러면 계약서 쓴 날부터 60일이에요. 60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계약일. 잔금날 아니에요. 소유권을 취득한 날, 취득일도 아닙니다. 소유권 취득일은 여기죠. 등기는 요때. 여기서부터 60일에 신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약일로부터 60일. 신고는 신고관청에 가서 해요. 이게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정군수 구청령을 얘기하니까 언제나 조심할 것은 자 등록관청에 가서 실거래가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는 누가 하느냐? 신고는 신고 의무가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고 이게 매도인과 매수인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중간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서를 써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가 있으니까 여기가 있든지 아니면 여기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드물 거니까 개공이 주로 신고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사무실 오픈하시면 여러분의 의무가 돼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 아니라는 거. 자격증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사장님이 돼가지고 실거래가 신고를 여기 가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잘못된 거예요. 신고관청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이때 당사자가 신고할 때는 원칙적으로요. 공동신고가 원칙이에요. 공동신고는 신고서에다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난의를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법정서식을 통해서 해요. 그 법정서식의 이름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예요. 이름이. 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는 종이로 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된 것도 있는데 전자문서 요거 컴퓨터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이로 이것도 가능하고요. 컴퓨터 화면으로도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공동신고는 여기다가 매도인 A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매수인 B 해가지고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해서 둘 다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한다. 그게 공동신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단독 신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게 중요하죠. 단독 신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 신고는. 하나는 일방이 거부했을 때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을 때 그때 단독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A만 서명 또는 날인해서 대신 이때는 신고사항에 대해서 여기 적혀있는 신고사항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 추가 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중요하죠. 거래계약서 원본을 냅니까? 사본을 냅니까? 사본을 내도록 돼 있다. 원래 실거래가 신고할 때는 계약서 원본이 됐든 사본이 됐든 원래는 안 냅니다요. 응? 요것만 적어내는 거야. 그런데 일방이 거부해서 단독 신고하는 이런 경우는 낸다는 거지. 또 한 가지는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있죠. 이럴 경우에도 어떻게? 국가 등인 경우에도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는 거야.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는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서는 중요해 보이고요. 최근에 생긴 거죠. 벌써 나왔습니다, 작년에. 자, 근데 대부분은 개공이 신고하는 거예요. 이때 개업공인인계사가 매매계약서를 써주었다. 그러면 개공만 신고한 경우가 있고 여기에다가 개업공인인계사 C 해가지고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개업공인인계사가 신고 의무가 있을 때는 개공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날인 의무가 없어요. 그 얘기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누가 신고해야 됩니까? 그러면 누가 날인해야 됩니까? 이거와 같은 뜻이야. 개공만 날인합니다.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두 번째, 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크게 방법은 두 가지.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제출. 자, 또 한 가지는 남이 대신 갖다 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제출 대행. 그럼 직접 제출한다 그러면 종이로 된 거 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전자문서, 이것도 있고. 둘 다 인정이 돼요. 근데 이렇게 남이 대신 해주는 제출 대행이 인정이 되는데, 이럴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나요? 제출 대행한다 그랬을 때는 자, 전자문서로는 못하고,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고. 제출 대행을 누가 해줄 수 있냐 그랬을 때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개공이 신고 의무가 있을 때하고 좀 다르죠.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을 때는 누가 제출 대행하냐면 위임을 받은 사람이 제출 대행을 합니다. 위임받은 사람 이렇게. 근데 개업공인인계사가 신고 의무가 있을 때 이럴 경우가 많겠죠. 누가 제출 대행을 합니까? 역시 위임을 받는 건데 콕 집어 누구요? 소공. 시험에 두 번 나온 거예요. 소공이 제출 대행 자격이 있으니까 법상 중개보조는 어떻습니까? 제출 대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 번 나온 거. 아직 안 나왔지만 시험에 대비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출 대행할 때 뭘 들고 가느냐. 요 사람은요. 자기 신분증 갖고 가고요. 요 사람이 써준 위임장 써가지고 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신분증명서 사본을 복사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신분증명서를 복사해서. 그래서 가져갈 게 요 세 가지죠. 이렇게. 이때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시키는 거지 인감증명서를 첨부시키진 않아요. 나오면 어렵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이명박 정권 때 막 싫어해서 이거 없애버렸어요. 대신에 신분증을 복사해서 거기다 사인해요. 사인, 서명. 그걸 바뀐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공을 대신해서 소공이 제출 대행할 때 그때는 소공의 신분증만 딱 갖고 가면 됩니다. 이때는 개업공인인계사 위임장, 개업공인인계사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게 출제거리예요. 위에보다는. 파란 건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법이 요구하는 신고사항이 있다. 단계적으로 보면 신고사항이 5가지가 될 때가 있고 7가지가 될 때가 있고 9가지가 될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을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암기하실 때는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이 좋아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인데 요게 부동산에 관련된 세부적인 그런 물적 사항들이에요.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부동산의 종류. 이 세부적 내용을 암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틀리게 안 됩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일반적인 물적 사항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적 사항요.
인적사항 그러면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적, 휴대전화번호 그런 거 얘기하고 요 날짜는 날일, 일자 들어간 거 세 가지죠. 계약일,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일, 중도금 날짜, 그 다음에 잔금 지급일, 잔금 날짜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세 번째 거, 일자 들어가는 거. 자, 네 번째가 실제 거래 가격, 실거래가입니다. 참고로요, 뭐가 있냐면 우리 법조문에 나온 거 보면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게 있고요. 거래 금액이라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요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 거래 가격. 줄여서 이 실거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거래 가격. 이렇게. 이 예자를 따서 암기한 건데, 예정가 요것은 여러분들 나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에도 나옵니다. 기재사항으로. 일반 중개계약서. 여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정 금액은 정보 공개할 내용에도 나옵니다. 정보 공개할 내용. 또 한 가지는 확인 설명사항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하는 거에 나옵니다.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도 됩니다. 많죠? 예정 금액은. 거래 금액은 어디에 나옵니까, 이건? 합의된 금액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거래계약서에 나옵니다. 거래계약서 필요기사항 암기하셨어야 돼. 그게 거래 금액이 나오죠. 금자를 따서 암기한 거예요. 실제 거래 가격은 어디에 나옵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응?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거래 금액이라고 나오면 틀리겠죠? 기출문제입니다, 그게. 옛날이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예정 금액 나오면 안 되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뭐예요? 실거래가지, 실거래가. 네. 자, 요 세 가지. 자, 요거 실거래가고. 그 다음에 요 중자는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입니다. 중개사의 인적사항, 등록사항. 등록사항 그러면 상호라든지 중개업소의 주소라든지 그런 거 얘기합니다. 이것도 신고사항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신고사항입니다. 근데 요 뒤에 두 개는 중개사에 있을 때만 신고사항. 요것이 조건기한이거든요. 조건기한 있을 때만 신고사항.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험에서 요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이 함정이에요, 함정. 중개사가 있을 때만 이게 신고사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가 신고할 때는 요건 신고사항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는 주로 그렇게 하겠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는 신고사항이 되지요. 누가 신고하냐에 따라서 신고사항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함정 첫 번째. 신고사항이 5가지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은 요것은 언제나 신고사항이 되는 건 아니어서 여기까지가 5가지입니다. 두 개로 본다면 여기가 5번, 여기 5가지. 그런데 요게 있다면 7가지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조계사 입구라고 추가적으로 암기하셔야 돼. 조계사 입구. 조계사 입구에 이런 낙서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조가 뭐고 입자가 뭐예요? 자금 조달계. 그 다음에 요 입자는 입주계. 자, 출제가 유력한 게 요겁니다. 자금 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요 두 가지를 갖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으로 추가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3억 이상 과열 주택일 때 그렇다. 액수가 3억 이상이에요. 투기 과열 지구에 들어가야 돼요. 주택일 때만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몽땅 갖췄을 때 추가 신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거래가가 7억이에요. 투기 과열 지구에 들어가요. 근데 상가다 그러면 어때요? 요건 신고사항이 아닌 거예요. 투기 과열 지구에 들어갑니다. 주택이 아파트예요. 2억입니다. 실거래가가. 그러면 신고사항 아니죠. 이것도 세 가지를 몽땅 갖춰야 되는 거예요. 출제 유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고사항을 갖다가 물을 때 여기가 함정 또 여기가 함정이에요. 예. 어떻게 문제 지문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신고사항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특히 여기 중요합니다. 이때요. 자금 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은 이건 누가 제출하는 거죠, 사실? 자금 조달계획이나 입주계획은 이건 사실 그 전에 누가 이 정보를 알고 있어요? 당사자 중에서도 매수인이 아는 거죠. 그
그때 매수인은 이걸 갖다가 자기가 직접 매수인이 남이 보는 거 싫으면 자기가 직접 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신고 의무자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신고 의무자가 신고할 때 같이 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신고 의무자인 주로 개공한테 자료를 줘서 낼 때는 계약서 쓴 날부터 50일 이내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를 갖다가 어떻게 해? 신고 의무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태까지 신고할 거 아니에요. 60일 내에.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제출한 게 아닐 때는 신고 의무자한테 요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입주 계획서를 갖다가 계약서 쓴 날부터 언제까지 주라고요? 50일. 요거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50일 내 줘라. 60일이 안 해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까지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고 들어가면 신고 관청은 이것저것 따져봐요. 신고 내역을 조사해서 혹시 요 신고 사항으로 적혀야 될 게 빠진 게 있을 때는 채우라고 합니다. 다 기재가 돼 있을 때는 신고 필증을 주죠. 언제까지 줍니까? 즉시입니까? 지체 없이입니까? 지체 없이 발급. 이렇게 되면 검인받은 것으로 뭐예요? 의제. 이렇게 되죠. 등기 치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검증을 합니다. 검증하는 사람이 누구죠? 검증하는 사람 세무서장입니까? 국장입니까? 신고관청이 적정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핵심. 근데 요거 적정성을 검증하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비교 대상 자료를 누적시켜서 검증하는 체계를 갖다가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람 누구? 국장입니다. 국장. 그리고 비교해서 검증 결과를 어디로 보내요? 세무서. 검증 결과를 등기소에 통보한다고 하면 틀려요? 어디에 통보해요? 세무서. 그리고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보고를 하게 되죠.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매달 보고하는데. 시도지사한테 보고. 그럼 시도지사는 그걸 또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국장한테 보고. 이렇게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매월 신고관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을 취합을 해서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하는 겁니다. 요때 이런 검증 시스템은 국장이 만드는데 국장은 그런 검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신고관청한테다 직접 조사 결과라든지 검증 결과를 갖다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거치지 않고요. 바로. 근데 여기서 신고관청이 바로 요렇게 국장한테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를 거쳐야 돼요? 시도지사를 거쳐야 된다. 근데 자료 요구는 바로 할 수 있어요. 이건 된다. 그 다음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와 관련해가지고 다른 제도와의 관계를 보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걸로 의제가 됩니까? 따로따로입니다. 이거. 토지거래 허가 받는 건 받는 거고 거래 신고는 또 따로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되죠. 자, 만약에 농지에서 농지증을 받는다 그랬을 때 농지증 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걸로 의제가 됩니까? 별개입니다. 별개. 이건 농사 지을 사람이냐를 따져보는 거고 이건 세금을 제대로 물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투기 목적이 있냐 없냐를 살피는 거고 이것은 세금을 제대로 물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관련성이 없죠. 그렇지만 이제 요거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했다 그랬을 때는 외국인 특례했다는 취득신고는 할 필요 없죠.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그랬을 때는 검인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요.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보셔야 돼요. 핵심적인 내용만 적어보면 신고서 작성 방법. 요때요. 제일 앞에 있는 거래 신고 대상 물건 중에서 토지나 건물을 갖다가 토지 건물 요걸 갖다가 거래 금액이나 뭐 총 실제 거래 가격을 적어줄 때, 즉 금액을 적어줄 때 얘는 부가세 뺀 금액을 적습니다. 제외. 근데 공급계약이나 전매에 대해서 공급계약 또는 전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위예요. 지위.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거래 금액이라든지 총 실제 거래 가격을 적어줄 때는 그때는 뭘 적어줍니까?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저쪽에서 삼각형 그려놨지만 삼각형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돼. 토지 건물은 뭐예요? 부가세 제외. 공급계약이나 전매는요? 부가세 포함. 요거에. 그 다음에 주소란에 적을 때 주소란에다 주소도 적겠지만
뭣도 적어요? 거래 지분 비율을 적고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외국 사람이다 그랬을 때는 외국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외국 사람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부동산 등의 매수 용도까지 체크해서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매수 용도까지. 그 다음에 적을 때 소재, 지번, 지목, 뭐 면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뭘 보고 되면 대장 보고 적습니다. 대장을 보고서 적어주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자 대지권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대지권 비율. 이건 뭘 보고 적어줍니까? 대지권 비율은 등기부를 보고 적는다.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면적 적을 때 자 집합건축물일 때는 무슨 면적을 적습니까? 집합건축물일 때는 전용 면적. 공용 면적은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타 그 밖의 건축물일 때는 단독 건물 이런 거요. 연면적을 적죠. 집합건축물일 때는 무슨 면적요? 전용. 나머지 물건은 나머지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는다. 이런 거. 그 다음에요. 공급계약 전매 요거 있잖아요. 공급계약 전매다 그랬을 때 이 공급계약 전매 여기에 적어주는 그것은 뭐냐? 요거 적어줄 때 금액을 적어줄 때 세 가지가 있어요. 공급가액 또요. 옵션비용 또 하나 더 있는데 추가 지불액 요 세 가지를 적어줍니다. 추가 지불액 이렇게. 근데 공급계약 전매가 아니고 종전부동산 이렇게 나와요. 재개발 조합 종전부동산일 때는 뭘 적어주죠? 그랬을 때 여기 적어주는 게 권리가격이 나오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추가 지불액 이렇게. 이런 걸 적어줍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신고사항과 관련된 내용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이제 맞추셔야 됩니다, 이제는. 216페이지 1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216페이지 1번. 자, 1번 같은 경우는 교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신고 의무가 생기는 거니까요. 자, 2번은 30일 이내가 아니고 60일 이내. 뒤에 나와 있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조 구청장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주소나 전화번호 요거 잘못 기재했을 때는 정정 신청을 갖다가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4번은 맞는 거고요. 누락되면 보완하게 할 수 있고요. 5번 질문은 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는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 이것도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맞는 거고요. 여기서 추가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뭐가 있냐면 이쪽이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뭐냐면 거래했을 때 거래 신고하는 게 있고요. 이건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정 신청이라고 있어요. 정정 신청은 잘못 기재했기 때문에 그걸 고치는 거. 오기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정정 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변경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변경 신고는 잘 기재했습니다. 잘못 기재한 게 아니고 잘 기재했는데 나중에 내용이 바뀐 겁니다. 이게 변경 신고. 자,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계약이 깨졌을 때 하는 신고가 해제 등 신고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가 되거나 또는 해제가 되었을 때 하는 신고가 해제 등 신고. 이렇게. 그래서 신고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체결되었을 때 하는 신고가 거래 신고. 근데 이것은 반드시 뭐예요?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과태료 물리겠죠? 그러니까 과태료 같은 게 있다 해봐요. 그 다음에 정정신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정정신청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변경신고도 뭐예요? 할 수 있다. 해제 등 신고도 할 수 있다. 세금을 안 물고 싶으면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비교가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시험에서는
해제 등 신고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것만 2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정정신청과 변경신고에 대해서 2개 비교하는 내용이 시험문제, 기출문제 2번 나왔어요. 2번 나왔는데 정정신청은 일종의 하찮은 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약간 잘못 적은 거 고치는 정도입니다. 제일 약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변경신고는 잘 적었는데 내용이 사후적으로 바뀌어서 이거 다시 이제 변경신고하는 건데 이 변경신고하는 요 내용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여기를. 그러니까 변경신고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 암기하시냐면 지면, 선거에서 지면 당의 이름이나 이것을 조금 변경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선거에서 졌잖아요. 그러면 당 이름 같은 걸 조금 바꾼다고요. 그래서 지면 조금 변경이다. 이렇게. 지자가 뭐냐면 거래 지분 비율 그걸 얘기합니다. 면자는 뭐예요? 면적이에요. 면적. 조가 뭐예요? 조건기한. 변경만 됩니다. 조건기한. 금자가 뭐예요? 2가지인데. 거래 가격. 돈이요. 돈. 금자는 거래 가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중도금. 또 잔금 지급일이에요. 돈 얘기 나오면 뭐예요? 변경이요. 그 다음에 변경 자체. 마지막에 있는 변경. 이건 변경이니까 변경인데 2개가 있어요. 하나가 매수인 변경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변경이에요. 2가지입니다. 이것도. 금자도 2가지. 여기서 매수인 변경이니까 매도인은 아니에요. 이건. 매수인 변경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빼는 것만 얘기합니다. 제외시키는 것만 변경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누굴 추가시키거나 아니면 바꾸거나 이런 것은 다시 신고해야 됩니다. 그건. 동의성을 상실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3명 있다가 그중에 1명 뺀다. 그것이 변경이에요. 제외가 변경이라고 하는 거 인식해 주셔야 돼. 어려운 거예요. 이것까지 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석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면 조금 변경 이렇게 암기하시고. 근데 그 중에서 지면 요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정정신청 사항에도 그대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적 이런 것들은 정정신청 사항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 지분을 잘못 적었을 때는 정정이요. 거래 지분이 계약 내용이 바뀌면서 내용이 바뀌었다 그러면 변경인 겁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지면은. 그래서 지면 조금 변경이죠. 암기해 두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해제 등 신고서를 갖다 제출할 수 있다 해야 되기 때문에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3번 문제 풀어보시고. 자, 1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금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다. 이런 얘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써준 경우에요. 이럴 때는 당사자는 신고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신고무가 없기 때문에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은 당사자 중 한 명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대행할 수도 있다. 이게 제출 대행하는 거죠. 위임 받아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이 틀린 게 국장이 뭐 보완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신고관청이요. 요겁니다. 신고내역조사. 요 부분입니다. 지금. 국장이 아니고 누가 보완하게 할 수 있어요? 신고관청. 그러니까 신고관청은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신고한 사람한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누구요? 신고관청. 4번은 틀린 게 전자문서에 의해서는 대행할 수가 없어요. 아까 여기 보면 제출대행이라 그랬을 때 제출대행 할 때는요. 전자문서로 못한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5번도 보면 전자문서로 하고자 했을 때 신분증명서를 직접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내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면을 통해서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신분증을 보여줘요? 보여줄 수가 없잖아. 이때는 이제 뭐예요? 공인인증서 같은 걸 해가지고 본인 신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 뭐 신분증 보여줄 문제가 아니죠. 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요. 4번 문제 풀어보시고.
4번에 1번은 보조원 나오면 안 됩니다. 제출 대행 해줄 수 있는 자격은 소공한테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1번 이런 지문 나오면 A 또는 B 이런 게 나오면 둘 다 맞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 출제한 사람의 그 출제 수법입니다. A 또는 B 그러면 주로 뒤에 게 많이 틀리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맞고, 3번 지문은 5일 내에 발급해 주는 게 아니고 해제 등 신고 들어가면 확인서를 갖다 어떻게 발급해 주죠? 지체 없이죠.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 게 요 네 가지는 전부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해서 하는 겁니다. 네 가지는 전부 다. 그 다음에 이 네 가지는 전부 다요, 지체 없이 발급이 되는 겁니다. 지체 없이. 이게 공통점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지체 없이 발급, 서명 또는 날인, 거래 신고제도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3번에 보면 5일 이내가 아니고 뭐예요? 지체 없이 발급 이렇게 되고요. 4번 질문은 대금, 요걸 통해서 알아두세요. 제일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 한번 정리할 때가 있을 거예요. 4번에 보면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 안 했다. 그러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가 아니고 3천과. 5번은 소공이 제출 대행할 때는 개업 공인인증사의 위임장 뭐 이런 거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이거 5번 틀린 거예요. 6번 풀어보십니다. 자, 6번에 1번은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일 때는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한다는 거. 2번도 맞죠? 3번은요, 거래 신고에서 신고 필증이 나와버리면 검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죠? 맞고. 4번은 신고 관청은 조사 결과를 국장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한테 보고죠. 5번은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할 사람인데 누구죠? 국장이죠. 검증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할 사람은 국장. 막상 적정성을 실제 검증하는 사람은 신고관청. 그렇게 되죠. 틀린 거 4번. 7번 문제 골라보시고요.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당사자가 신고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개공은요 없어요. 아예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1번이 신고사항에서 빠지는 거죠. 나머지는 다 신고사항에 들어가는 것들. 그 3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하셔야 돼. 3번 지문 끝에 이걸 뭐 거래 금액이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실거래가 이렇게 신고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8번 골라보시고. 다음 몇 번요? 5번이죠. 예정금이라고 그러면 예정금액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실거래가라고 하셔야 돼요. 9번 골라보시고. 자, 9번의 기억번은 계약 대상 면적을 적을 때는 실제 거래 면적을 적는 거다. 이거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들어가서 집합 건물일 때는 전용 면적, 그 밖에 건축물일 때는 연면적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2번은 매수 용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전용 면적, 집합 건물이니까요. 맞고요. 마지막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는 집원까지 적는데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일 때는 동호수까지 적는다. 그러니까 맞죠? 다 맞는 내용이죠? 오른쪽에 10번 문제가 기출 문제입니다. 풀어보십니다. 자, 기억번은요, 돈 얘기가 나왔죠.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종류, 요것은 하찮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경 신고라고 기억하지 않는 것들은 다 정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래 지분은 뭐예요? 거래 지분, 거래 지분도 지면할 때 들어가잖아요. 이건 거래 지분, 요것은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거래 지분을 변경했다고 나오지 않고 잘못 기재했다고 나왔으니 뭐가 되는 거예요? 정정이 되는 거예요. 사무소 소재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정정이겠죠? 그 다음에 잔금, 돈 나왔네 또. 이건 뭐예요? 변경.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걸 오라고 그랬죠. 그럼 기억번은 다시 한번 기억번은 돈 얘기 나왔으니까 변경. 니은번은요 정정. 디귿번은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되는데 잘못 적었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정정이요. 정정. 결론은 정정이 됐어요. 디귿번은. 리을번도 정정. 미음번은 뭐예요? 변경. 그러니까 정정 신청 사항이 아닌 것은 뭐예요? 기억번하고 미음번 두 개죠? 됐습니까? 돈 얘기 나오는 거 두 개. 그런데 이 문제는 출제하신 분이 이제 어떻게 출제했냐? 거기 끝에 글자만 보면 답이 나와요. 기억번 변경이죠? 잘못 기재 정정, 잘못 기재 정정, 잘못 기재 정정, 변경.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출제를 해놓으니까 우리가 뭐 하나도 괴롭지 않죠.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푸는 수험생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 못하고 이거 어떻게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거지. 아니 잘못 기재했으면 정정이고 변경이면 변경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요. 그 뒤에 걸 빼고 정정 신청 사항인 것은 변경 신고 사항인 것은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제 수험생들이 그나마 조금 이제 생각할 여지가 좀 있죠. 예? 근데 어쨌든 하여간 뒤에 게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요 변경 지면 조금 변경한다. 그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돼. 그 중엔 지면은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되고 이렇게. 저 암기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금방. 자 11번 풀어보십니다. 11번 풀고 쉬겠습니다. 자, 11번에 1번은 거래신고 대상은 4가지인데 일단 법조문은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 들어가면 이제 부동산 중에 토지 건물이 있고 권리 중에는 공급계약과 지위가 있는 거야. 2번 지문은 도정법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 이게 전매죠. 그게 거래신고 대상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암기하실게요. 요거요. 여기서 얘기한 공급계약이다 그러면 이 공급계약은 7가지 법에 근거해서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신고하도록 돼 있다. 공급계약을 체결한 그 근거 법률 7가지가 뭐냐? 그러면 이것도 작년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도시, 공공주택, 분양산업은 신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도시, 공공주택, 분양산업은 신고해야 됩니다.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공급계약 체결의 근거 법률이 총 7가지예요. 도시, 공공, 주택, 분양, 산업은 신고하셔야 된다. 이렇게. 도시가 뭘까요? 여러분 시험법에 들어가는 도시개발법, 또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얘기하는 거예요? 2개고요. 공공주택 특별법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신고해야 됩니다. 주자는 뭐예요? 주택법에 따라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 다음에 택자는 뭐예요? 작년에 한 문제로 나왔다니까. 택자가 뭐예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공급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분양은 뭐예요?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이렇게. 그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뭐예요 이거? 예?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요거 산업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요거잖아요, 요거.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가지요. 그런데 2번 지문은 도정법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인해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공급계약을 체결한 지위를 매매하게. 거래신고 해야지. 그 다음에 3번 주택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 그죠? 그게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이 뭐예요? 택지개발촉진법이잖아요. 공급계약을 체결한 지위에 대한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 그죠? 요게 요리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3번을 맞고 4번 시도의사는 신고관청에 보고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매월 1회 누구한테 보고한다? 국장에게. 잘 보셔야 돼요. 4번
누가 지금 보고한다는 거예요? 신고관청이 보고한다는 거예요? 시도의사가 보고한다는 거예요? 시도의사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래요. 신고관청이라고 체크하시면 안 돼. 5번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받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또 해야 되겠다. 맞죠? 다 맞는데? 아,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끝에가 네, 그럼 틀린 거죠? 신고 대상이다 하셔야지. 됐습니다. 쉬겠습니다.